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 계획이 없이 지출 구조 조정과 세제 개편만으로 이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상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증세를 100조 원 가까이 하겠다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법인들을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짜내도 법인세 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절반인 50조 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세금 아니면 빚입니다.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 포퓰리즘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채 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나라 고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GDP 대비 국채 비율 40%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깨져나갔습니다. 현재는 무려 56.6%에 달합니다. 부채 증가 속도도 가팔라서 3년 뒤에는 부채 비율이 60%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IMF는 경고합니다. 그나마 한전과 LH 등 공공기관의 740조 부채와 당장 고갈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한 부채 증가에 반해 정작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2% 안팎으로 전망되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계엄과 대미 관세 등의 암초를 만나 절반 수준인 1%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0%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 성장률이 0%가 되게 생겼습니다. 설상가상 이재명 정부는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예산 집행을 고집합니다. 단기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외부 의존성을 높여 오히려 경제의 기초 체력만 약화시키는 꼴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에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습니다. 빚 잔치를 벌이더라도 5년 뒤의 정부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마치 다가올 겨울에 얼어 죽더라도 일단 쓰고 보자는 배짱이 정부 같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더 이상 일회성 정책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채도 반드시 낮춰야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빚이 얼마든지 많아도 괜찮다는 대한민국 기초통합국 전망 같은 엉터리 이론은 현실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배짱이 이재명 정부가 여름을 즐길 때 개혁신당은 겨울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일회성 포퓰리즘에 낭비되지 않고 AI, 반도체, 신산업 같은 미래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의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